깜짝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깜짝 인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소화할 예정이었던 공식 일정, 공개 일정 2개를 돌연 취소를 하고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은 그동안 일정 빡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해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정말 역사가 바뀌는 일정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교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그 네. 과정에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공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건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일정들을 모두 좀 중단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개각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각? 네. 지금 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일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석에 대한 3명 교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와대 개편이 다 끝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장관을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집권 1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보여줬던 장관들을 교체해야 될 건데 네. 여기 대해서 오죽이나 많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천거 그리고 누구를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와 맞물려서 일정을 잠깐 중단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꿔야 될 장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네. 뭐 늘 거론되는 건 저는 교육부 장관 거론이 늘 되는 것 같아요. 교육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참 잘해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내는 정책들을 많이 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도 네.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인데요. 이건 국민들의 평가이지만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바라보는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르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다는 국방부 생각이 듭니다. 장관은 요즘은 말 조심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말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군 내의 사기 문제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들도 갈립니다만은 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예. 그럼 이러한 군 내에서의 군을 다독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송영무 장관이 보일 수 있겠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얼마큼 잘했는가가 아니라 특히나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반도의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인사권자라면은 국방부에 대한 고심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경화 의무장관은요? 강경화 장관 같은 외교장관. 경우는 초창기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았는데 네. 강경화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4강 외교 속에서 강대국 간의 외교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얘기가 얘기가 있었지만 다자 외교에서는 상당한 능력들을 좀 검증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다자 외교에 대한 능력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대통령 일정 취소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거 좀 청와대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솔직하게만 말할 수 없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처음에는 그 건강 이상은 아니다라는 식이었다가 네네. 조금 뒤에 입장을 바꿨는데 이거는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정립이 안 된 것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좀 나온 얘기가 꼭 공개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네네.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7시간 이게 대두되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일정들을 다 공개하겠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공약을 냈는데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정치라는 게 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공개 일정이라는 게 또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굳이 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연 답인가?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진짜 답인가? 오히려 대통령의 일정에 너무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청와대도 그렇고
스스로 네. 정립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우리 대통령제 역사 오래됐지만 네. 네, 좀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는 한때는 너무 비밀스러운 그런 독재 시대도 있었지만 예, 예. 현재는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 투명한 것이고 투명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 그럼 개각과 관련해서는요. 개각은 일단 보니까 이제 총리실에서 평가가 환경부랑 고용노동부 쪽 장관이 낮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고용노동부는 일단 일자리 창출 효과 자체가 지금 네. 그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로 대두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뭐 하루 만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뒤집어진다거나 예. 또 여당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어떤 비난 대상이 된다거나 예. 굉장히 위신이 좀 실추된 상황이라서 좀 개각이 경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하고 대표 나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해양수산부 하니. 김영춘 장관 또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출마 때문에 개각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정도 네. 일단 두 가지는 짚고 싶고 이제 교육부도 사실은 이 교육부는 뭘 하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는 용기를 못 내고 있고 예. 김상곤 장관 또 어떤 역강한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개각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깜짝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깜짝 인사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그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하게 활동했던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방송을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야 이거 개각 대상에 맞춰갖고서는 깜짝 인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보지만 왜 낮아요? 일단은 유시민 작가가 일단 들어갈 민주당은 아니죠. 지금 현재 정의당원으로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당원 당적을 탈당을 했다고 얼마 전에 대표 방송 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저는 그림이 잘 안 맞춰져서 다만 깜짝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 그 네. 정도로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깜짝 인사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개각을 하면 장관 인사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청문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건 현역 의원이 차출이고 네. 현역 의원 중에 얼마든지 장관으로 가고 싶은 인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법무부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현재 국회로 이 사법개혁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 풀어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예.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차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그럼 또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전해철 의원도 있고 뭐 여러 의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두 분 다 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게 오히려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장관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예. 장관을 바꾸진 않겠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전반의 어떤 기조를 좀 어긋나서 행보를 했다기보다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 외교안보 쪽도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장관도 양수겸장식으로 정부의 강원의 어떤 노선을 각기 대변하면서 그래서 항상 한쪽은 결국에는 퇴출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일단 관료를 대변하고 정부 평균 기조보다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근데 경제부처 안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정도 보조 맞추고 서로 그 각자 역할 분담하는 거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조차도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 뜻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이 없었다라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장하성 실장은 유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과가 명확치는 않으나 여기에 대한 집행 실행 과정에서 수석의 문제인 거지 네. 최종적인 결정 방향성과 비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축이 혁신 성장을 포기하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를 만약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 유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는 역시 재밌어. 가덕도 신공항 논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 때 영남권 신공항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가덕도 신공항을 안 만들기로 하고
김해공항을 좀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이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은 셋이 모여서 지금 TF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사실 정부도 지금 네.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굉장히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도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박.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여기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백지화를 발표하기까지 고심이 깊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당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둘 다 공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외부에다가 맡겼지만 한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 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김경수 당선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얘기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와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 찬찬히 살펴봤어요. 어디에도 이 가덕도에 대한 신공항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에서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논의가 될 거고 주민들에게 표를 받을 거라면은 해당 지역 후보 개인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구현할 생각이 있으면 정부와 원팀으로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TF 구성한다면은 이거 자칫 잘못해갖고선 정말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 속에서 전체가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내는 정책들을 많이 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도 네.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인데요. 이건 국민들의 평가이지만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내각이 바라보는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르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다는 국방부 생각이 듭니다. 장관은 요즘은 말 조심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말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군 내의 사기 문제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네.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들도 갈립니다만은 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예. 그럼 이러한 군 내에서의 군을 다독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송영무 장관이 보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얼마큼 잘했는가가 아니라 특히나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반도의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만약에 인사권자라면은 국방부에 대한 고심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경화 의무장관은요? 강경화 장관 같은 외교장관. 경우는 초창기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많았는데 네. 강경화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4강 외교 속에서 강대국 간의 외교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얘기가 얘기가 있었지만 다자 외교에서는 상당한 능력들이 좀 검증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다자 외교에 대한 능력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대통령 일정 취소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거 좀 청와대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그냥 솔직하게만 말할 수 없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처음에는 그 건강 이상은 아니다라는 식이었다가 네네. 조금 뒤에 입장을 바꿨는데 이거는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정립이 안 된 것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좀 나온 얘기가 꼭 공개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네네.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 7시간 이게 대두되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일정들을 다 공개하겠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공약을 냈는데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정치라는 게 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공개 일정이라는 게 또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굳이 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연 답인가?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진짜 답인가? 오히려 대통령의 일정에 너무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한번 청와대도 그렇고 스스로 네. 정립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우리 대통령제 역사 오래됐지만 네. 네, 좀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는
한때는 너무 비밀스러운 그런 독재 시대도 있었지만 예, 예. 현재는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 투명한 것이고 투명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 그럼 개각과 관련해서는요? 개각은 일단 보니까 이제 총리실에서 평가가 환경부랑 고용노동부 쪽 장관이 낮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 고용노동부는 일단 일자리 창출 효과 자체가 지금 네. 그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로 대두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뭐 하루 만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뒤집어진다거나 예. 또 여당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어떤 비난 대상이 된다거나 예. 굉장히 위신이 좀 실추된 상황이라서 좀 개각이 경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하고 대표 나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해양수산부 하니. 김영춘 장관 또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출마 때문에 개각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정도 네. 일단 두 가지는 짚고 싶고 이제 교육부도 사실은 이 교육부는 뭘 하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는 용기를 못 내고 있고 예. 김상곤 장관 또 어떤 역강한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개각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깜짝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깜짝 인사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그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명하게 활동했던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방송을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야 이거 개각 대상에 맞춰갖고서는 깜짝 인사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보지만 왜 낮아요? 일단은 유시민 작가가 일단 들어갈 민주당은 아니죠. 지금 현재 정의당원으로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당원 당적을 탈당을 했다고 얼마 전에 대표 방송 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저는 그림이 잘 안 맞춰져서 다만 깜짝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 그 네. 정도로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깜짝 인사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개각을 하면 장관 인사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청문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건 현역 의원이 차출이고 네. 현역 의원 중에 얼마든지 장관으로 가고 싶은 인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법무부라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현재 국회로 공이 이 사법개혁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 풀어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예.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차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그럼 또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전해철 의원도 있고 뭐 여러 그렇죠. 의원들이 있죠. 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두 분 다 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게 오히려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장관은 네.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예. 장관을 바꾸진 않겠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전반의 어떤 기조를 좀 어긋나서 행보를 했다기보다는 네.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 외교안보 쪽도 문정인 특보하고 송영무 장관도 양수겸장식으로 정부의 강원의 어떤 노선을 각기 대변하면서 그래서 항상 한쪽은 결국에는 퇴출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일단 관료를 대변하고 정부 평균 기조보다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변하는 위치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근데 경제부처 안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정도 보조 맞추고 서로 그 각자 역할 분담하는 거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조차도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 뜻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이 없었다라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장하성 실장은 유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과가 명확치는 않으나 여기에 대한 집행 실행 과정에 의해서 수석의 문제인 거지 네. 최종적인 결정 방향성과 비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축이 혁신 성장을 포기하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를 만약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깜짝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깜짝 인사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소화할 예정이었던 공식 일정, 공개 일정 2개를 돌연 취소를 하고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은 그동안 일정 빡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해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사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정말 역사가 바뀌는 일정이었으니까 그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네요. 그 외교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그 네. 과정에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공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건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일정들을 모두 좀 중단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개각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각? 네. 지금 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일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석에 대한 3명 교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와대 개편이 다 끝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장관을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집권 1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보여줬던 장관들을 교체해야 될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죽이나 많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천거 그리고 누구를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와 맞물려서 일정을 잠깐 중단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꿔야 될 장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네. 뭐 늘 거론되는 건 저는 교육부 장관 거론이 늘 되는 것 같아요. 교육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참 잘해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예. 여기